족저근막염인 줄 알고 발바닥에 쿠션도 넣고 푹신한 신발도 신고 약물을 써도 잘 낫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통증의 맥을 잡아 통증 사냥 원장 통사장입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내려와서 바닥에 첫 발을 디딜 때 뒤꿈치가 아프신 분들, 자, 무조건 족저근막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다른 원인들 그리고 다른 병명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은 발 뒤꿈치 통증을 만드는 5가지 질환과 원인 그리고 관리법까지 제가 오늘 명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발 뒤꿈치 통증은 통증의 위치와 시간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악화되는지를 잘 확인하고 구분하시면 어떤 문제인지 짐작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발 뒤꿈치의 통증을 만드는 질환은 족저근막염입니다. 족저근막염은 발 뒤꿈치에 있는 족저근막이 미세하게 찢어지거나 손상이 되어서 염증이 생겨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인데요. 발바닥에 있는 내재근이 지나치게 짧아지면서 뒤꿈치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아침에 내려와서 첫 발을 디딜 때 발 뒤꿈치에 통증이 있다가 일상적인 활동을 하면서 그 통증이 점차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장시간 걷거나 또 오래 서 있게 되면 또 통증이 와서 절뚝거리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30초 셀프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의자에 앉아서 엄지발가락을 뒤로 천천히 젖혀주세요. 동시에 발바닥 내측, 즉 뒤꿈치와 가까운 부분을 손가락으로 한번 눌러보십시오. 이때 익숙한 통증이 재현되면 족저근막염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 모서리나 책을 이용해서 발 앞부분을 올리시고 뒤꿈치를 내려서 종아리를 한번 늘려보십시오. 뒤꿈치 쪽에 발바닥 쪽으로 찌릿한 통증이 올라오면 족저근막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족저근막염 관리의 기본은 스트레칭과 쿠셔닝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바로 내려와서 침대에 발을 디디지 마시고 발가락을 손으로 잡아당겨서 이렇게 당겨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스트레칭을 해서 한 30초 정도 족저근막을 좀 늘려주시고 천천히 내려오셔서 벽에 손을 짚으시고 종아리 근육을 30초씩 3번 정도 스트레칭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가셔서 아이스캔으로 된 음료수 병을 꺼내가지고 발바닥 밑을 아이싱을 좀 해주시고요. 발바닥에 있는 이 족저근막 쪽이죠. 족저근막을 골프공으로 조금 마사지 하시고 걷게 되면 기상했을 때 그 불쾌한 통증을 어느 정도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킬레스 건염입니다. 아킬레스 건염은 발 뒤꿈치 주변으로 통증이 나타날 수 있고요. 등산을 하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많이 걷고 나면 오후로 갈수록 통증이 심해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디딜 때 아프신 분들도 간혹 계시긴 하고요. 셀프 체크하는 방법은 양손으로 아킬레스건을 짚듯이 가볍게 눌러서 위아래를 훑어보시는 겁니다. 국소적으로 아픈 부위가 있다면 아킬레스 건염을 의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까치발 서기를 천천히 10회 정도 진행해 보시는 겁니다. 도중에 힘줄 부위에 통증이 뚜렷하게 증가하거나 힘이 빠지는 느낌이 있다면 아킬레스 건염을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킬레스 건염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종아리 근육을 운동시켜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뒤꿈치를 천천히 드는 까치발을 했다가 천천히 내려오는 동작을 12번씩 하루에 3세트 정도 반복해서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켜주면 아킬레스 건염의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적극적인 방법은 발 뒤꿈치를 살짝 들어주는 패드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킬레스건이 일단 염증기에 너무 지나치게 늘어나서 아픈 부분을 굉장히 빠르게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통증이 완화가 되면 이 뒤꿈치 쿠션의 높이를 조금씩 낮춰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통증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지방 패드 증후군입니다. 지방 패드는 발 뒤꿈치에 지방이 있죠. 나이가 들면서 이 지방이 줄어드는 겁니다. 즉 쿠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방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방이 줄어들어서 집중되는 충격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것을 지방패드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방패드 증후군은 족저근막염과 동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족저근막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단 족저근막염 없이 지방패드 증후군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맨발로 오래 걷거나 딱딱한 바닥에 오래 서 있고 나서 발바닥이 아픕니다. 자, 셀프 체크 방법입니다. 뒤꿈치 중앙을 엄지손가락으로 눌러보십시오. 눌렀을 때 뭉툭하고 둔한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의심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몇 발로 몇 걸음 걷는 것과 쿠션 좋은 슬리퍼를 신고 몇 걸음 걷는 것을 비교를 해보십시오. 쿠션에서 통증이 확연히 줄어들면 지방 패드 증후군일 수가 있습니다. 관리의 핵심은 충격 흡수겠죠. 충격 흡수를 할 수 있는 젤 패드나 쿠션이 좋은 신발 또는 슬리퍼를 신고 생활하셨을 때 통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맞춤형 인솔을 쓰실 때도 뒤꿈치에 쿠션을 충분히 넣어서 지방 패드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면 통증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골극입니다. 골극은 발 뒤꿈치에 뼈가 자라는 증상입니다. 즉, 뼈가 자라서 뒤꿈치에 통증을 유발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족저근막염과 같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이 있는 분들이 엑스레이를 찍어 봤을 때 뼈가 자라 있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골극은 왜 생기냐? 발바닥에는 이런 내재근이 있습니다. 발바닥의 내재근이 과도한 스트레스나 평발로 인해서 지나치게 짧아지게 됐을 때 족저근막을 잡아 당기게 되고, 족저근막은 뼈에 붙어 있겠죠. 뼈를 자꾸 잡아 당기니까 뼈가 변형이 되면서 조금씩 자라나는 겁니다. 엑스레이로 찍어보면 아주 뾰족한 가시처럼 생겼기 때문에 골극, 즉 뼈가시 증상이라고 의학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바닥을 디뎠을 때 예리한 통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족저근막염인 줄 알고 발바닥에 쿠션도 넣고 푹신한 신발도 신고 약물을 써도 잘 낫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뼈가 자라는 골극 증상이 아닐까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엑스레이만 찍어도 골극은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으로 오셔서 사진을 찍어 보실게요. 골극이 있는 경우에도 발 가운데를 이렇게 눌렀을 때 예리한 통증이 있는데 지방 패드 증후군과는 다르게 약간 악하는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통증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뼈가시가 자랐을 확률을 의심을 하고요. 특히 젊은 친구들보다는 중년층에 골극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행성 질환이거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발 뒤꿈치 통증의 원인은 족근간 증후군입니다. 자, 족근간 증후군은 발 뒤꿈치 안쪽으로 내려가는 후경골신경이 발 안쪽에 있는 굵은 지대의 압박으로 인해서 발바닥 쪽으로 찌릿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 통증이 발바닥에 있는 족저근막염과 유사하기 때문에 족근간 증후군이 있는 분들도 마치 족저근막염이 있는 것이라고 본인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자, 이 경우에는 명확하게 내측 복사뼈와 발 뒤꿈치 사이를 이렇게 만져보면 그 부위가 부어있고 눌렀을 때 찌릿한 느낌이 발바닥 아래쪽에서 앞쪽으로 타고 내려가는 듯한 통증을 호소를 하시는 경우에 족근간 증후군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족근간 증후군은 가볍게는 이 족근간 이 부위에 염증이 있는 거기 때문에 파스 같은 거 좀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테이핑을 해서 이 지지를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팩 같은 얼음 찜질을 자주 해주셔서 이 부위에 붓기를 좀 가라앉혀 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종아리 스트레칭을 하시거나 발바닥을 골프공으로 굴려서 족저근막을 마사지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지만 족근간 증후군이 심한 경우, 특히 통증이 낫지 않고 재발되는 경우에는 족근간 증후군이 압박된 부위를 직접적으로 풀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약침 시술이나 봉침 시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염증을 가라앉히거나 소염 진통제를 복용을 해야 빨리 좋아지니까 잘 낫지 않게 되면 병원으로 와서 빨리 치료를 받고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1분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치별로 살펴볼게요. 위치를 봤을 때 발 뒤꿈치 안쪽이 아픈 경우라면 족저근막염을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
발 뒤꿈치의 가운데가 아프다면 지방 패드 증후군을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 발 뒤꿈치의 바닥이 아니라 뒤꿈치의 완전 뒤쪽이 아프다면 아킬레스 건염을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시간대와 유발 요인으로 봤을 때 아침 시간에 첫 발을 디딜 때 아프다. 그러면 족적 근막염이거나 아킬레스 건염일 가능성이 있고요. 딱딱한 바닥에서 악화가 된다면 지방 패드 증후군이거나 골극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발 뒤꿈치 통증을 만드는 5가지 원인 질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셀프 스트레칭이나 관리를 해보셨음에도 불구하고 2주 이상 지속적인 통증이 심하게 있어서 일상생활이 좀 불가능하다. 자꾸 발을 쩔뚝거리게 된다. 그리고 붓고 욱신거리는 통증이 동반되거나 아니면 야간에 통증이 동반되거나 뭐 발목에 힘이 빠지거나 발바닥이 너무 심한 통증으로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지속이 된다면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나 류마티스 같은 다른 의학적인 원인 질환도 한번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의료진에게 의뢰를 하셔서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발 뒤꿈치 통증의 5가지 원인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자가 체크하는 방법과 관리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발 뒤꿈치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통증의 맥을 잡아 통증 사냥 원장 통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